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단력 그리고 굽힌 모멘트,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먼저 그 토픽을 설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전단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전단력은 이런 볼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볼을 생각을 해 보면은 한쪽은 힌지라는 것은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변이를 잡아주는 그러한 지점이죠. 한쪽은 롤라,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으니까 잡아주지 못하고 수직 방향만 잡아주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자, 이런 보에서 하중이 이렇게 가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보에 이미점, 이 점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점에 이 볼을 이렇게 자르려는 그러한 힘이 발생해요. 이렇게 자르려는 힘이 발생한다. 또 이렇게 굽힌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보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려는 힘을 뭐라 그래? 전단력이라 하고요. 보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굽힌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보에서 임의 점, 이 점을 C점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점에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해라. 이러한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바로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돼요. 보는 바와 같이 X 방향의 힘을 모두 합한다. 그러면 0이다. 자, 이런 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X 방향의 힘을 모두 합해서 그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가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런 구조물에서는 이동하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X방향의 힘을 모두 합했을 때 그 합이 0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역학적 평형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Y방향, 이 상하 방향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방향의 힘을 모두 합하세요. 0이다 이거죠. 0이고, 만약에 0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보가 위로 뜨거나 위로 가라앉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우리 구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우리가 이러한 구조 시스템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계산할 수도 있고, 이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계산하든지 간에 그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거죠. 만약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의 합을 다 구해봤는데 이게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게 바로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많이 쓰입니다. 많이 써요. 우리가 어떤 수식을 유도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이 사용이 되고, 또 이런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할 때도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이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 오늘은 특히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에서 우리가 반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이걸 자, 일단은 자,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A점에는 상부 방향에 변이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RA라고 하겠습니다. B점에도 상부 방향으로 변이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력이 생긴다. RB라고 하겠습니다. 자, A점에는 상부 방향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속하고 있겠죠. 구속을 한다는 얘기는 반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RA. 근데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H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RAH. 이렇게 붙여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자, 임의 점에서 자, 이 점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혹은 이 점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반력을 알아야 돼. 반력을. 네. 반력을 알아야 돼요. 반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자, 그럼 미지수 이 값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자,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가 3개다. 그렇죠? 자, 이 미지수 3개를 풀라 그러면은 식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식이 3개면은 풀 수 있잖아. 연립방정식으로. 그렇죠? 자, 그 식 3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에서 이 식 3개 나오고 미지수 이렇게 하나, 둘, 3개 식 3개, 미지수 3개 따라서 우리가 반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면 안 되냐? 어떤 임의의 점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값을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가 각각 뭐가 됩니까? 미지수가 됩니다. 미지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미지수 2개가 있고 이 반력의 미지수 3개가 있고 그럼 합하면 미지수 몇 개? 5개가 되죠. 이게 3개가 아니라 5개가 됩니다. 근데 쓸 수 있는 식은 몇 개야? 3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보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바로 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반력을 구하고 반력을 구한 다음에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야? 반력을 구해야 된다. 반력을 구해야 된다 이거야. 중요한 것이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반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뭘 사용해서?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시그마 fx 이퀄 0 이걸 한번 적용해 보죠. 시그마 fx 이퀄 0. 자,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로 놓고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평 방향의 힘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 구조계에서 RAH만 수평 방향의 힘이네. 따라서 그거 쓰면 됩니다. 자, RAH 오른쪽으로 하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거의 합, 다른 힘은 없기 때문에 이 합은 0이죠. 이 수식에 있는 것처럼 RAH는 0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한번 수식에 대입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이제 RAH를 구했으니까 RA와 RB를 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우선 모멘트를 가지고 이 모멘트 식을 가지고 한번 먼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를 플러스로 놓고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 놓고 풀겠다? 그래도 됩니다. 예. 단 이 강의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모멘트를 잡는데 우리가 RA점에서 모멘트를 잡아도 그 합이 0이에요. 예. B점에서 모멘트를 잡아도 그 합이 0입니다. 뭐 이 점에서 모멘트를 잡아도 그 합이 0이에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를 잡아도 그 합이 0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잡으면 좋겠는가? 이왕이면은 요 미지수 두 개 RA, RB가 있는데 그 미지수가 통과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뭐 B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잡으면은 RB가 이 B를 통과하니까 모멘트 생기려 그러면 이 힘과 그 직각 방향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0이죠? 그러면 이 미지수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A나 B나 이런 데 모멘트를 잡는 것이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자, B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점. 자, B점에 대해서 잡으면은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힘이 RA가 있겠네요. 그렇죠? RA의 길이 L.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힘이죠. 예, 그럼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P가 있네요. P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네. 그래서 P 곱하기 B.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RAH는 B점을 통과하죠? 모멘트, 팔의 길이가 없어. 이것도 0으로 떨어지고, RB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B점을 통과하는 힘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A와 P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RA에 곱하기 L 마이너스 P, B. 그렇죠?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RA는 L분의 PP 이렇게 되겠죠? 자, 남아있는 식이 또 뭐가 있습니까? 시그마 FY 이퀄 0. 그렇죠? 그 식을 적용해 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시그마 FY 이퀄 0. 위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놓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RA가 있죠? 위아래로 가해지는 힘이, 또 RB가 위로 가해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P는 아래로 나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위아래로 가해지는 힘, 이 세 가지죠? 그거 말고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RB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RA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면은 L분의 PA가 되겠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력, 이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반력 RAH는 0, RA는 PB 나누기 L, RB는 PA 나누기 L 이렇게 해서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이 반력을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RAH, RA, RB가 이미 이제 아는 값이 됐어. 그렇죠? 아는 값이 됐기 때문에 자, 어떤 임의의 점, 이 점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단력 방향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굽힘 모멘트 방향을 뭐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어. 이렇게. 자, 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값들이 이미 기지수가 됐기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야? 전단력이랑 굽힘 모멘트. 이렇게 두 개잖아.